중에서 어떤 물을 선택해야 될지 제대로 물을 선택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. 예. 이제 천연 자연수가 가장 좋겠죠. 천연 자연수. 예, 그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고 우리가 하잖아요. 거기에 당연히 몸에 유해한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 세균, 그다음에 중금속 등이 없는 물이 아주 좋겠습니다. 가끔 수돗물에는 염소 성분이 있게 되는데 이건 장내 그 유익한 세균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염소를 제거해서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칼슘, 마그네슘 등의 적정한 미네랄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 그 수소 이온이라고 알려져 있는 pH 농도가 7.5에서 8.5 정도로 해서 약 알칼리성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. 네, 왜냐하면 특히 노화하고 암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를 네. 알칼리성의 그 물이 유효하게 제거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. 네. 그렇게 교수님, 저 물을- 질문이 있는데요. 수돗물에 그 염소 성분이라는 게 몸에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럼 그걸 없애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? 이건 우리 이기혜 교수님께서. 염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수돗물 중에서 특별히 미생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소를 사용하는데 저장을 놓는 이유가 첫 번째는 거기다 두게 되면은 그 저장하는 동안에 염소가 계속 증발이 되거든요. 1차는 그렇게 증발시키고 근데 두 번째 물을 끓이게 되면은 100% 염소가 다 날아갑니다. 보리 그렇죠. 물을 끓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때까지 엄청난 이런 성분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근데 그 중요한 건 우리가 살 때 그걸 알 수가 있냐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닌가? 물 살 때 네. 누가 성분 뭡니까? 그냥 맨 앞에서 디젤, 제일 디젤. 시원한 거. 맞아. 그리고 맞아. 깔끔하게 1,000원으로 떨어지는 거. 맞아. 1,500원 하면 500원 이상하거든. 맞아요. 그거만 찾거든요. 소주도 그래요. 성분이 다 있는 거죠? 있죠.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소비자들은 가격에 가장 영향을 민감하게 맞아요, 받죠. 맞아요. 생수에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는 표시가 있고 또는 어떤 것은 이제 이 내추럴자가 빠지고 미네랄 워터만. 워터라고 적혀 있는 것만 있거든요. 내추럴자가 빠진 것은 오존이라는 처리를 한 번 더 해서 그 오존의 부생성물로 브롬산염이라는 발암성 물질도 극미량이지만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내추럴자가 붙어 있는 천연 광천수라고 적혀 있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시길 권하는데요. 그 네. 우리가 물을 살 때 그 물의 성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그 마그네슘, 칼슘, 나트륨, 칼륨 이런 등등의 미네랄 함량이 얼마큼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기혜 교수님, 어떤 항목이 뭐 높아야 좋은 물이다 이렇게 뭐 딱 단정질 수는 없는 건가요, 그러면요? 실제로 물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공급되는 이 무기물질의 종류는 약 70여 가지가 됩니다. 단순히 뒤에 라벨에는 5개밖에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물은 나쁜 물이다, 좋은 물이다 이렇게 기준을 평가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거죠. 저희가 지금 좋은 생수 고르는 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어서 다음 조건이 있을까요, 교수님? 뭐 유해에 대해서 뭐. 그 물의 유통기간과 그 병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네. 기한이 지나게 되면 미생물들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. 페트병이 부풀어 오르거나 이렇게 변형이 있을 때는 유통기한 내라도 반드시 그걸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여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페트의 재질이 그 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 때는 주의해서 마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.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누구에게나 다 이 물은 좋다라는 것이 없습니다. 자기 기호에 맞게끔 자기에게 유익한 물을 찾아서 마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KBS